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이양현입니다. 미주미와 삼성자산운용이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삼성자산운용 측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관심 있는 빅테크 투자를 우리 간접 투자로, 즉 ETF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시간을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의 김도영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ETF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김도형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많이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위원님과 함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이 떨리는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제가 좋은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요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사실 오늘 이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깜짝 놀랄 뉴스를 저도 들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수수료 인하하셨어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제 위원님을 비롯해서 미주미를 통해서 사실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정말 빠르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으셔서 투자를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위원님하고 같이 스마트하게 투자하는 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정말 파격적으로 4월 19일에 미국 대표 지수죠. S&P 500과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 4종에 대해서 보수를 정말 아주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내리셨어요? 어느 정도 파격적이냐면요. 네. 이 숫자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연 0.0099%. 0.0099%요? 네. 그러니까 0.00 0이 두 개 붙고요. 99니까 0.01%가 채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1억이면 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억에 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내리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러한 보수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제 저희가 코덱스 ETF가 삼성자산운용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ETF를 상장을 했고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 사업자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님과 함께 미국 주식을 잘 투자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으로 좀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네. 네, 아무래도 연금 계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개시 시점까지 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런 문화를 좀 더 만들어 가고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대표지수 4종에 대해서 특별히 좀 보수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하를 하면 당연히 수익률에 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하실 때 한 푼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보수를 인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진짜 하나의 고객으로서요, 진짜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은 사실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이제 본론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주식 최근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서 좋다는 생각들 아마 많이들 하시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보실 텐데요. 그 현재 최근에 미국 주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부장님께서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미리 예전부터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위원님과도 같이 많이 공부하시고 미리 많이 투자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다만 요즘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뭐 고민도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연초부터 해서 제가 이제 외부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실 때마다 좀 인물로 올해 한 해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지를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재밌네요, 아주. 많은 분들이 사실 잘 아시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좀 작게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 바이든 현 대통령 미국, 그다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고 아래 내려오시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젠슨 황과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와 이제 테슬라의 CEO죠. 그럼 이들이 의미하는 변수는 무엇일까? 사실 뭐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시면 당연히 금리 그리고 선거, 특히 올해는 전 세계에서 76개 국가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슈퍼 선거에 이런 6개 국가요? 그걸 또 언제 시셨어요, 본부장님? 제가 하나하나 센 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리서치된 자료를 보니까 76개고 인도도 이제 곧 그 선거가 시작되는데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선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거의 뭐 한 달 내내 선거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저도 그런 뉴스, 네. 재밌는 뉴스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엄청난 해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많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게 제 기억에 한 2017년부터 벌써 오랜 시간이 그렇죠. 지났죠. 네네.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잘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벌써 2년 지났는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네네. 예, 근데 네. 아직 뭐 당연히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런 리스크도 또 촉발되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리스크들이 네네.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기업 실적만에는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네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게 들어 있는데 금리나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네. 그리고 무역 분쟁이 언제 끝나지, 뭐 전쟁은 언제 종전이 되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금리 인하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9월에 인하를 할 거다. 네. 시장이 프라이싱이 9월에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연초에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하셔라.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장을 끌고 나가는 거는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고 네. 그 성장은 기업 실적에서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3개월마다 기업이 팩트로 발표하는 기업 실적,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 미주미에서도 위원님이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보다는 EPS, 즉 기업의 실적 EPS 계속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는 결국엔 전 세계에서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어딜까? 저는 여전히 미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는 건 아마 본부장도 말씀하셨고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건 기대감을 갖고 이런 코덱스의 수많은 그런 ETF 상품들을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제일 첫 번째 그 화면 보면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없고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걸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상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지금 금리에 빠르고 좀 속도감 있는 인하를 기대하고 많이 했던 것 자체가 미국의 장기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심볼로 보면 TLT라든가요. 3배짜리 상품이 TMF를 상당히 많이 하셨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전망, 과거 사례 혹시 가능한지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해외 직구 투자하시는 분들, 네.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를 이제 예탁원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TLT나 특히 TMF에 대한 연초 이후에 순매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한 2,600억 원 정도를 그 3배 레버리지 TMF를 매수하셨는데 네. 사실 성과는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2023년부터 이런 그 장기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셨는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으셨던 거죠. 근데 뭐 2023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있고 연말로 미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금리 인하의 시기를 예상하시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인하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금리 인하의 과거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1990년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를 한 5번 정도 네네.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89년에도 있었고요. 89년과 95년 그리고 2001년, 2007년, 19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만한 금리 인하가 언제 있었느냐.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완만하게 할 것으로 아무래도 연준에서 네네.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95년과 19년이었습니다. 네네. 95년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2019년은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또 금리의 완만한 인하와 함께 연착륙, 그렇죠. 예, 소프트 네. 랜딩이나 요새는 이제 노랜딩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견조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번의 인하 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곳은 95년의 금리 인하다. 이때가 아마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때였거든요. 그러면 95년에 어땠나? 보시면 두 번째 저희가 파란색 음영 처리해놓은 구간이 95년에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했으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해에 주식, MSCI 월드 전 세계 주식의 평균 수익률과 채권 그리고 달러의 변동률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미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금리 인하 전과 후 모두 주식시장은 좋았어요. 아, 네. 채권도 좋았습니다. 채권도 인하하기 전에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채권 가격이 좋아지는데 인하 후에도 채권 수익도 좋았다.
더 재밌는 거는 달러인데요. 보통 이제 미국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약세를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경기가 견조한 침체가 오지 않았을 때는 달러 역시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저게 방어적으로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5년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좀 금리나 시기를 뭐 예측하시기보다는 너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실적이 받쳐주는 시장에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도 지금 희망을 갖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매수해 나가는 분들한테는 금리 인하에 대해 너무 겁먹을 것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그런 쪽의 추세를 보더라도 무난하다는 정말 귀중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연준의 그동안의 5번의 금리 인하 추세의 그 과거 사례를 설명해 주셨고 특히 95년 사례가 중요하다. 사실 그걸 갖고 저도 희망을 느꼈는데요. 오늘 메인 주제가 스마트한 미국 대표지수 투자 아닙니까? 네. 사실 스마트한 미국 대표지수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개괄적으로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스마트한 투자의 가장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토탈 리턴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토탈 리턴이요. 예, 네. 토탈 리턴이라는 투자 방식은 뭐냐면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네. 현금화시키지 않고요. 그대로 다시 배당을 재투자,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히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이 네. 장기적인 성과가 매우 좋은 국가에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식인 거죠. 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심플합니다. 가장 보수가 싼 상품을 고르시는 게 스마트하다. 그렇죠. 예, 스마트한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TR에 대해서 약간 투자자분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어떤 건지 직접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토탈 리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첫 번째 갖고 계신 오해는 뭐냐면 이름에 이제 TR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네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아닌 네. 뭐 전혀 새로운 지수인가? 그렇죠. 약간 영어이니까. 예, 영어니까요. 네. 아니면 우리 옛날에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명에 네. 스타일을 붙여가지고 이미테이션 아니야? 뭐 그런 뭔가 프리미엄 같고. 예, 뭔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전혀 네네. 그렇지 않고 네. 모두 동일하게 S&P 500과 나스닥 100을 추정하고요. 네. 오늘 계속 저하고 위원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배당을 재투자하는 전략이 다를 뿐이다. 네. 분배로 들이지 않고 재투자한다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칭에 이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ETF는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정한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일단은 아주 가볍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TR 하면 토탈 리턴이라고 우리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TR에 반대되는 거는 그냥 PR인데요. 뭐 쓰진 않잖아요. 말을 그냥. 그거랑 또 차이 그것도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 명칭에 위원님 말씀처럼 TR이 없는 상품들은 다 PR이다. 그 프라이스 리턴의 약자고 배당이 나오면 ETF 분배금으로 모두 드리는 상품이 이런 PR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주식 투자 저희 미주미에서는 늘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재투자를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배당 재투자가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도 몇몇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배당을 재투자하는 증권사가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미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드립이라는 그 플랜이 있습니다. 이게 디비던드 리인베스트먼트 플랜이라 그래갖고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계좌 그 주식을 다시 사주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해주는 것 자체가 TR이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리턴은 그런 그 배당을 재투자한다는 측면, 물론 배당을 받아서 저희 표현으로 보면 이제 그걸 갖고 쓸 수도 있고 다른 투자에 대안을 삼을 수 있지만. 돈이 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바로 해주는 것이 TR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TR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돈이 놀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연세가 있어서 일단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에 쓰시는 분들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보통 젊으신 분들 나이가 있고 아직 적극적으로 그 자산 늘려가시는 분들은 TR이라는 것들을 어떤 경우에도 해보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TR이라는 것은 토탈 리턴이다 보니까 배당을 받아갖고 다시 재투자해 주는 거니까
삼성자산 운영 입장에서 보면 약간 품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운영 보수 수준은 제 생각으로 보면 조금 PR보다는 약간 더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혹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저희의 그 코덱스 미국 S&P 500 TR과 나스닥 100 TR의 보수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는 네. 이제 투자 설명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코덱스의 두 상품이 이번에 보수 인하를 통해서 총 보수를 0.0099%로 낮췄고요. 또 많은 분들이 요새는 기타 비용이라고 해서 숨은 비용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저건 얘기 안 해? 그렇죠, 맞아요.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것도 이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타 비용이라고 함도 투자 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TF는 기초 지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수의 사용료라든지 ETF도 회계 감사 같은 거를 받습니다. 운용 규모가 300억 원이 넘으면 회계 감사를 받는데 그럼 감사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이런 기타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미주미의 많은 채널 구독자분들 네. 분들이 정말 행운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투자에 불모지였을 때부터 그렇죠. 이렇게 진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미리미리 또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렇죠. 이런 배당 재투자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해서 아직 토탈 리턴을 많이 못 알려드렸는데 이미 그런 것들을 또 알려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은 투자 수익률을 앞으로도 잘 가시지 않을까 좀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시면 지는 건데요, 원장님. 근데 그 사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또 이 금융업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금투세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금투세가 나오면 TR ETF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금투세가 내년에 다시 시행이 되면 네네.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런 TR은 모두 상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이유는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TR이 붙은 상품은 상장 폐지해라 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ETF도 계속 분배를 해야 된다. 쌓아두지 말고 배당이 들어와 있으면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배를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아마도 토탈 리턴 형태로는 운용이 어렵고요. 분배금 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운용 전략을 변경을 해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탈 리턴 방식이 계속 유지는 어렵지만 말씀드렸지만 상장 폐지되지 않고 계속 운용이 될 거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 더해서 금투세는 아직 국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 내용들이 미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크게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물론 이제 이 상품은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해도 해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ETF에 관련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느껴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유동성이 적거나 운영 자산이 안 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장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있더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자산을 나눠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오늘 이제 질문의 핵심은 TR ETF가 금투세라는 거가 시행되면 없어질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운영 전략을 바꿔서 그냥 운영할 테니까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네, 본부장님 지금까지 이제 TR ETF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총 보수가 이번에 다 한꺼번에 내렸다고 했을 때 혹시 시청자분 중에 그 화면 기억하시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H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환해지형 ETF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특히 요즘 달러 환율 이런 게 너무 높아지니까 현재 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지형을 또 관심 있는 분 많으실 텐데요. 그 상품에 대해서도 좀 장점 그리고 유의할 점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환해지형 상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코덱스에서는 환해지형 미국 대표 지수도 모두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같이 보수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괄호하고 해지, H가 써 있는 상품은 모두 원화와 달러의 변동을 해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달러 약세됐을 때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가 됐을 때 환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환해지형은 그 손실을 막아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을 방어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환 해지하면 환 해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 해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좋은 것 아니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환 레벨이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관점이시라면 환 해지형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장기 투자에서는 네. 이런 환 해지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장기적으로 환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달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안전한 통화,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환을 오픈해서 투자하시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개인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세에 따라서 아마 그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요. 각자 좀 잘 판단해서 본인에 맞는 거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S&P 500의 TR과 S&P의 H의 어떤 운용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 미국 S&P 500 TR은 벌써 운영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조 원이요. 네, 그 나스닥 100 TR도 8천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해서 두 종이 모두 한 1.8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환해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장해서 지금 두 종을 합쳐서 한 4천억 원 정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현재 환 오픈형이 훨씬 크다. 근데 이제 환해지형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점, 단점 그리고 유의할점까지 말씀해 주셨고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 규모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본인에 맞고 본인의 어떤 판단에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건 다시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연 0.0099%다. 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1억을 투자하시면 9,900원이고요. 100만 원 하시면 뭐 99원입니다. 100만 원 99원이요? 99원이고요. 네. 예, 만 원 하시면 그다음 계산도 안 되는데요. 너무 어쨌든 여러분들께 총 보수 연의 0.0099%를 미국 대표 지수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보수를 인하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오늘 그 큰 수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 특히 저 자신도 궁금했던 거 오해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또 오늘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이벤트를 또 소개해 주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벤트인지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보수 인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요,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답이 있는데 퀴즈 이벤트도 있고요. 보수가 얼마일까요?라는 퀴즈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SNS에 뭐 공유해 주시는 공유 이벤트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를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인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 선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엄청난 건가요, 진짜요? 기가 막히고요. 뭐가 있냐면 이제 TV 85인치 그게 있고요. 뭐 에어드레서나 뭐 청소기 등등을 해서 총 이 모든 걸 합쳐서 625분한테 다 드립니다. 아 이거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 가능하세요? 그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TV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관련된 화면 다시 한번 링크 좀 해주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직접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 한번 해서 감사합니다. 확률상 높기만 하면 저도 한번 해보죠. 뭐. 네, 제가 특별히 위원님이 참여하시면 기도를 좀 그렇죠. 기도로 합격을 또 기도를 보태 보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주가의 변동폭이 큰 시장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변수가 곳곳에 산재하기 때문인데요. 주가의 출렁거림이 이렇게 심할 때 특히 스마트한 미국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쉽고도 스마트한 방법은 적립식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시 대표적인 ETF 운용사죠.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 받았으면 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 컨설팅 본부의 김도영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